최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죠. 2019년 12월 음식 전문 배달앱으로 유명한 기업이 무려 4조 8천억 원에 매각된 건데요. 이들은 국내 인터넷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신생 벤처기업, 이른바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AI, 모빌리티, 블록체인까지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되는 각종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이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기업 선도 모델 나오고 그 후 모델들이 조금 연속해서 나온다면 경제 성장, 특히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도 살고 한국 경제도 좀 잘 돌아가고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희 서비스를 돈을 내고 이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가 의도한 대로 이 사업이 성장을 해나갈 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맞아가다 보면 저희 계획이랑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한 번씩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엄청 막 우리도 몇 천억을 버는 스타트업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이른바 스타트업들의 전성시대. 2020년에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까요? 스타트업계에 불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의 트렌드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새로운 유망주들을 함께 만나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앞세운 기업가들이 앞다퉈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신생 벤처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올해 스타트업계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인데요. 총 20여 개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그만큼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이제껏 세상에 없던 서비스들을 개발해낸 스타트업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는 글로벌리, 시작은 로컬에서 시작하지만 이 기술이 한국에서만 잘 쓰려고 개발되는 경우보다는 글로벌에 가서 큰 시장을 노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산업과 경제에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동남아, 더 넓게는 뭐 유럽, 남미 뭐 이런 데까지 다 공략할 수 있다면 그게 국가 경쟁력, 국가 산업화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정부도 또 스타트업도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스타트업계 유망 분야로 첫손에 꼽히는 키워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1인용 운송수단을 뜻하는데요. 전기 모터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환영받고 있죠. 지금까지 모빌리티 서비스는 다 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커뮤니티를 보면 100명 중에 약 30명 정도는 개인차를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차를 이용하는데요. 사실 100명 중 70명은 대중교통 아니면 걷기를 합니다. 이분들을 돕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늘어나서 이렇게 차 없이 다니는 게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차 없는 도시를 위한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의 작은 시작이다 생각하고 개인 단위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동수단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공유 서비스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내가 원할 때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면허랑 카드 정보만 등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해당 화면이 등장하고 원하는 기기를 찾아가게 되면 이제 기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QR코드 인식을 하면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있는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기기가 인식이 되고 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삑 소리와 함께 기기가 잠금 해제가 돼요. 코드를 인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기를 대고 QR코드 QR 기술이 인식이 접목돼 이루어지면 손쉽게 잠금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 상태에서 지금 사용자의 홀 위치를 위치가 파악할 수 있는 저희 GPS도 이용 가능 지역에 연동된다는데요. 해당하는 표시가 되시거든요. 자신이 본인이 건대 입구에 살고 있다. 그래서 건대 입구에 있는 기기를 타고 싶다 하시면 여기 기기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각 기기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탑재돼 있어 사용자와 언제든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운영 부분인데 이 기기가 사실 고장난 기기, 배터리가 부족한 기기는 바로바로 수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가 충분하고 고장이 나지 않은 기기는 더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불러오면서 얘는 마지막 사용이 언제인지 누가 마지막으로 샀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얘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아도 이용이 안 되는 기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기들의 정보를 다시 모아서 이제 수요가 많은 곳에 재배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재배치가 이루어진 곳에도 수요가 창출이 되고 또 다시 거기서 이제 다른 곳에도 부족한 아이들은 또 다시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모빌리티 기술은 자율주행이나 전기 자동차 쪽에 집중돼 왔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선 자가 운전자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중이 더 큰 만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IoT 기술의 접목으로 이용 방법이 간편해진 데다 연료비 부담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차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혁신의 첫걸음인 셈이죠.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바꿉니다. 이동을 바꾸면 자기 이동 반경이 바뀌고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상권, 그 지역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바뀝니다. 저는 이 작은 그깟 킥보드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평소엔 시속 5km 걷던 것들이 시속 15km, 20km를 걷게 되면서 본인의 평소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도시가 변하고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편하게 차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차가 확 줄어들고 사람을 위한 도시, 차가 위한 도시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시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스타트업계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바로 VR 기술로 대표되는 가상현실입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VR 게임을 통해 총싸움을 즐기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단순히 시각적인 체험뿐 아니라 바람이나 바닥 진동과 같은 촉각까지 실제처럼 느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엔 한 스타트업의 4D 이펙트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처음에 가상현실로 VR로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가상현실에서 현실 세계로 빠져나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레이턴시라든지 그리고 컨텐츠상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레이턴시를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4D 이펙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4D 이펙트란 기존의 입체 영상에 몸으로 느끼는 실감을 더해주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바람이 느껴지거나 불이 났을 때 열감이 느껴지게 해주는 등 가상현실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VR은 초창기에 나와서 게임이 주도하고 있는 형상이지만 추후에는 의료, 국방, 교육 쪽으로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추후에는 5G라는 이 통신망과 연결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한 장비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VR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콘텐츠 영역은 역시 게임 분야인데요. 앞으로는 헬스케어와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또한 실세계의 3차원의 가상물체를 보여주는 AR, 즉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정보를 결합해내는 혼합현실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스타트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스타트업 분야는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쏟고 있는 AI, 즉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AI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이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 박물관의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박물관에 위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봇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는 화면에서 터치를 통해서 뭔가 입력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음성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음성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주로 전시물 안내나 길 안내,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로봇은 먼저 센서를 통해 관람객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후 사람의 음성 명령이 떨어지면 그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 문법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 사유상에 대해서 알려줘. 단가 사유상에 대해서 알려줘. 단가사 유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치 정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단가사 유상의 전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발화한 그 문장 단어 자체를 완벽하게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들이 올바르게 텍스트로 변환이 되면은 변환된 텍스트 안에서 이제 이게 방가사유상인 유물이다, 알려줘라는 단어가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를 NLU라고 하는 언어 엔진이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AI 분야는 데이터 처리 능력과 연산 효율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는데요. 이로써 객체를 식별하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 그리고 사물이나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데 쓰이는 딥러닝 기술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자동화를 통해 보다 빠르고 쉽게 작동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알파고로 상징되어 온 AI 기술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스피커나 교통관리, 길 안내 로봇 등 다소 단순한 작업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최근 들어 무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고객 질문에 응대하는 챗봇까지 그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앞으로는 유통, 식품의식, 패션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혁신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 방침이 AI 국가 전략으로 확정된 가운데 AI를 비롯해서 4차 산업에 해당되는 많은 블록체인, IoT, 또 클라우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신생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앞세운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들이 창업 열기를 불태우고 있는 한 대학교의 창업 지원 센터입니다.
입주 기업들 중 하나인 이곳에선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가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학생 신분으로 실패 위험이 큰 스타트업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원래 이 창업을 하기 이전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해왔습니다. 원래 개발자 출신이고요.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주 개발을 맡아왔었는데, 근데 제가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만들었던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 중에 살아남는 게 5%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제품 서비스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직접 뭔가의 가치를 불어 넣어서 직접 만들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자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젊음을 미천 삼아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이 대표 혼자 회사를 일구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 고민 끝에 그는 같은 대학생들 중에서 함께 창업할 멤버들을 찾아 나섰다는데요. 창업에 대한 뜻이 맞고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3명의 친구들과 팀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개발이야 제가 원래 개발자 출신이라서 혼자 할 수 있다고 쳐도 마케팅, 디자인 등등은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한계도 많이 부딪히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고요. 각자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100%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인 게 가장 중요했고요. 전등이나 토글 스위치는 무조건 온오프. 아직 학생 신분이지만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팀원들. 오른쪽 먼저 치는 거죠. 네, 온이 오른쪽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돼. 푸시 모드를 개발자와 엔지니어, 마케팅, 디자인 이 4가지 분야에서 각자 전문성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인원이지만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 이렇게 공들이고 있는 걸까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군가 나 대신 방안의 불을 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기존 전등 스위치에 IoT 제품을 장착한 후 스마트폰 앱과 연결하면 자유자재로 불을 껐다 켤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기술입니다. 특히 전등뿐 아니라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다른 여러 가전에도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활용도가 높은데요. 기존의 오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스마트 가전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기술은 바로 지능형 센서. 방 안에 설치해두면 단순히 온습도뿐 아니라 주변 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하죠. 원룸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했다는 지능형 센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만약에 방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방 안에 있는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이제 소음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여서 뭐 침입자 감지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자고 있다면은 뭐 수면 상태를 이제 측정을 해서 다음날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했을 때 알려주는 그런 다양한 이제 센싱 처리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능형 센서에 적용된 기술은 바로 무선망을 통해 해당 공간을 스캐닝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파악해주는 것이라는데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혁신 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누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부담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인 가구, 그 다음은 실버, 뭐 그 다음은 여러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 타겟층들을 넓혀서 제품들을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설문 진행을 했잖아. 창업원에 입주하고 있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초기인데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라고. 컴퓨터를 통한 화상회의가 한창인데요. 보면은 56명이 총 응답을 한 사람들이 대학교 창업 동아리에서 만나 함께 창업을 하게 된 이들. 볼게. 그치. 서로 잘 알고 오랜 시간 팀워크를 다져온 사이인 만큼 일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다는데요.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옛날에 동훈이 형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모발의 두께나 특히 자유로운 소통이야말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같이 이미 그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을 한번 맞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 맞추는 시간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사실 팀이라는 게 단순히 실력만 좋다고 같이 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서로 인성적인 부분이나 뭔가 팀원 간의 이제 핏이 되게 중요한데, 핏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충돌?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적었던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일궈온 것은 바로 탈모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탈모인 만큼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이 앱을 실행하면 먼저 탈모에 관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이마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면 끝. 탈모의 진행 상태를 분석해주는 건데요. 이 앱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된 걸까요? 사진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M자 모양 이제 깊이, 얼마나 깊이 모양이 들어가 있느냐를 이제 저희가 그 중앙의 최저점이랑 양 끝에 최고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비율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요. 두 번째로는 이마의 넓이인데요. 이제 얼굴 여기 턱부터 이마 높이부터 눈썹 위부터 이마까지 이 길이의 비율을 저희가 두 개를 추출해냅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남성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32.15%가 평균 이마 비율이라고 이제 사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기준을 가지고 이마의 비율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을 통해 이마의 M자 모양이 얼마나 깊이 파였는지, 또 이마가 어느 정도 넓은지 그 비율을 파악해 탈모 증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현재는 탈모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홈케어를 하는 게 되게 탈모라는 게 막 귀찮고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코칭해드리면서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 맞는 홈케어 방법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꾸준하게 장기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게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해드리는 그런 앱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을 할 때 단순히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아이템을 찾기보다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탈모 분야에 도전하게 됐다는 이신일 대표. 사업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기술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그 스타트업들의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매년 이제 그 유행하는 키워드들이 뭐 한때 이제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AI 기업들 다 AI 한다 그러고, 블록체인 비트코인 터졌을 때는 다 블록체인 한다 그러고, 약간 우리나라는 그 매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게 가짜라는 걸. 그런 유행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다 가짜라는 게 정말 그 창업자가 좋아하는 분야, 정말 자기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분야, 그 분야를 그게 트렌드든 아니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고. 4차 산업혁명 시대 2020년 스타트업 유망 분야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몰입도가 높아진 가상현실 기술, 그리고 AI 등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성공의 열쇠는 단순히 유행하는 기술을 따라가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남들보다 얼마나 빠르게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패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디자인을 고안하고 창작하는 일은 사람의 영역. 그런데 어떻게 AI가 패션 디자인을 하는데도 쓰일 수 있게 된 걸까요? 패션 회사들에 가보니까 만들고 뭐 창고에 다시 유통시키고 판매점에서 잘 팔고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자동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런 앞단의 일들은 정말 막 노동집약적으로 사람들이 막 밤새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나 봤더니 의외로 반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좋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 패션쇼에 참석하시고 많은 자료를 스크랩하시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거기서 주머니 위치만 바꿔본다든가 색깔만 바꿔본다든가 변형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AI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AI에게 만들어보고 이분들이 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사람이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고 과했던 업무량, 그 역할을 바로 AI가 대신하는 건데요. 이곳에선 AI를 통해 지난해 판매된 의류 약 2만여 장을 특징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디자인이나 형태를 추려내는데요. 이렇게 추려진 옷들을 보면은 옷들만의 좀 특징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런 분포를 띠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류가 가장 많이 팔렸는지 AI가 주어진 이미지를 학습하며 스스로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분포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인을 하시지만 다가올 시즌에 어떤 게 이렇게 잘 팔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이너분들께 드리게 된다면 디자이너분들이 하시는 디자인과 여러 가지 판매량을 같이 종합해서 더 잘 팔리고 예쁜 옷들을 팔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고객분들이 많이 네. 선호하시는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이쪽 자켓 좀 확대. 이쪽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번에 룸코어로 갈 거라서 좀 심플하면서 좀 디자인은 창작의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디자인 안에도 만드는 이의 특색이나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해 유행했던 컬러, 문양, 형태 등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왜냐면은 좀
그동안 어떤 디자인이 인기를 얻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것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자료들을 방대한 것들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한 대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추려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다 디테일적인 요소나 뭐 작업 시설을 쓸 때 뭐 부자재나 뭐 스타일 등 또 뭐 트렌드 고려해서 저희가 또 수정을 보기 때문에 그 디자인 과정에서 좀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션 디자인 구상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 인공지능이 최근 트렌드를 분석해내면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과연 AI는 어떻게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디자이너는 앞서 추려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 수정을 지시합니다. 그 요구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그에 부합하는 옷의 형태, 컬러, 소재 등을 고려해 디자인을 생성하는데요. 스스로 패션 디자인을 만드는 기술,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희 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기둥 중에 하나가 겐이라고 하는 그 적대적 생성망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술인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두 명을 한 박스에 가두자. 한 명은 비슷한 거를 계속 모사품을 만드는 친구, 다른 한 명은 모사품을 걸러내는 친구. 이 둘이 한 박스에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사람이 한 거랑 확률적으로 AI가 한 거를 구분이 못하겠다라고 할 때 비로소 디자인 AI라는 게 학습이 끝납니다. 그럼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값을 줘서 이런 옷을 만들어줘. 트렌드에 부합하는 옷, 우리 고객사가 원하는 옷, 애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만든 결과물이 사람이 만든 거랑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한 게 겐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패션 디자인 AI를 만든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디자인 영역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이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계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의 의상 또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AI 디자인 기술이 만나 탄생된 것이죠. 그만큼 패션 디자인 AI 기술은 사람의 창작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한 캐릭터나 그래픽,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에도 여러 패턴의 도안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형상에도 그 무늬나 컬러 등 배경을 바꾸며 다채로운 도안이 생성되는데요. 이를 통해 디자이너는 사람이 미처 놓칠 수 있는 다양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죠. 옷이나 뭐 신발이나 가방에다가도 되게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 하나 붙어 있으면 되게 눈길을 사로잡잖아요. 매력적이고. 이제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물론 사람도 할 수 있죠.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예쁜 거 하나를 보고 그걸 예쁘고 귀엽다라고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는 디자인을 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즘 펭수 되게 유명하고 되게 귀여운 펭귄 이모티콘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여주고 이제 다른 펭귄 5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AI는 좀 더 많은 데이터나 자료들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많이 내보낼 수가 있어서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한 가지 디자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AI 디자인 기술은 이러한 인간적 사고와 시야를 보다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뽑아낸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기획, 콘셉트, 분위기 연출 등 보다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창작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가 디자이너를 서포트하는 조수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AI 디자인 기술이 완벽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분석한 결과값이 있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데이터의 계산일 뿐 사람처럼 미의 기준을 구별하거나 개개인의 취향을 깨닫는 건 아닌데요. 어떤 패션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결국 사람이 직접 고민하고 이를 찾아내야 합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부터 바로 시작하면은 이쁜 옷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스타에 사람들이 이쁜 거 올려놓고 AI가 그것까지는 구별을 못하니까 실제 판매량을 근데 물론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AI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에 가깝게 디자인을 만듭니다. 여기를 다트랑 하지만 큰 패턴 안에서 다양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일일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내는 것은 무리죠. 이제 뭐 디자인적이나 스타일 요소에서 아 이게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선택했을 때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소재나 뭐 디테일 부분, 뭐 단추나 뭐 여밈이나 뭐 그런 실루엣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정을 보고 좀 더 추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확실히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차 샘플들이 나와서 품평의 비슷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좀 덜 비치는 소재. AI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구성원 간의 협업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많아졌는데요. 패션에 접목된 인공지능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패션 디자인 엔지니어로서 일손을 돕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조금 만들었는데 많이 만든 대량 생산 시대로 갔고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만든 거에서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걸 만드는 형태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저희는 개인들이 원하는 디자인들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기술들로 가고 있는 거고 패션 회사들이 여러 가지 기존의 관성이나 고민들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투자 대비 효익이 많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던 분야에서 또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판이 계속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타트업의 기술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윤택한 삶을 목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작은 아이디어도 성공적인 창업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한창 일에 몰두한 사람들, 이곳에선 어떤 기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Io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공기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환기장치를 통해서 환기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 인해서 이제 항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미세먼지일 겁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이 사람의 폐와 혈중으로 유입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싶어도 요즘엔 선뜻 창문을 열기가 쉽지 않죠. 물론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환기 시스템인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열 교환기의 존재를 모르거나 소동 조작에 대한 불편함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곳에서 바로 전열 교환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마치 공기청정기에 환기 기능이 더해진 셈인데요. 본래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이고 전열 교환기는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교환하는 환기 장치입니다. 이미 설치된 아파트의 전열 교환기를 활용해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스템 두 가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컨트롤러 스스로 대기 중의 상태를 파악해 외부의 찬 공기는 따뜻하게 만들어 교환하고 동시에 대기 중의 미세한 유해 물질은 걸러내주는 거죠. 장치가 작동하면 그 공간의 공기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대기 상태를 수치화하고 유해 물질의 농도와 공기의 정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이 미세먼지, PM이라고 적혀 있는 건 미세먼지고요.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VOC는 이제 휘발성 화학 물질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세습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체에 유해한 요소들을 지금 VOC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 집에 저희가 공기질 센서를 다 하나씩 놔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측정돼서 날라오는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공기질 관리 시스템의 또 다른 주요 장치는 바로 센서. 공기질 센서는 1분 정도의 주기로 실시간 대기 상태를 측정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포함, 실내 오염물질로 구분한 이산화탄소, 화학물질,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총 5가지 항목을 수치화해 데이터로 수집하는데요. 데이터에 따른 결과값은 곧바로 센서 디바이스에 표시됩니다. 이산화탄소, VOC, 미세먼지 이 3가지를 저희는 실내 오염의 측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VOC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 컨트롤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공간이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팬 스피드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환기를 더 강력하게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oT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 실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봤는데요. 이산화탄소를 감지한 센서가 곧장 반응합니다. 실내 오염도 5가지 항목을 표시한 점은 높아지고 공기질의 점수는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이렇듯 실내가 오염되면 전열 교환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 정도에 따라 교환기 내부에 장착된 팬의 강도를 스스로 제어하는데요. 컨트롤러가 전열 교환기를 조절해 빠르게 대기를 순환시키자 공기질 수치가 다시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할 때 보통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음식점도 사업이고 이제 고깃집도 사업이고 이제 모든 게 다 간단한 것들이라도 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풀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쉬운 문제를 누가 더 단순하게 푸느냐 이런 것들도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공기 체크부터 정화, 그리고 필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신생 기업. 꼭 기발한 아이디어만이 신생 기업에 필요한 특별 전략은 아닐 겁니다. 자신들이 풀어내고자 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요소인지, 어떻게 쉽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창업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유망 스타트업의 도전. 중견기업 못지않는 기술력과 첨단 과학의 활용, 그리고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발상의 전환을 갖춘다면 이는 곧 우리의 과학기술을 더 진보시킬 수 있는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